그래, 설날에 못 온다고. 죄송해요. 이번에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이번에도 또 그러네. 지난 추석에도 못 왔잖니. 너희 둘 다 휴가 맞추기 어렵다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니? 그게 정말 죄송해요. 대신 선물 세트 보내드렸어요. 택배 오늘 도착할 거예요. 내가 선물 세트가 필요해서 그러냐.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그러지. 며느리는 전화라도 한 통 없고. 바빠서요. 엄마,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됐다. 나도 이제 지쳤어.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엄마, 끊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홀로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얌전하고 착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저를 점점 더 멀리 하더군요. 명절에도 항상 무슨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또다시 안 온다는 전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니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특별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보시죠.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이 명절 준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는 밤새 끙끙 앓은 탓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엄마, 감기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오빠네 발리 다녀올 때까지 앓겠네. 딸은 무심코 그 말을 내뱉고는 화들짝 놀라 입을 가리더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로 바쁘다던 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엄마, 그게 말해봐. 내 오빠가 또 어디 갔었던 거야? 지난 추석에 싱가포르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빠가 엄마 걱정하시니까 말하지 말라고. 작년 설에는 그때도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었는데. 그땐 홍콩이었어요. 아, 그래.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그동안 쌓였던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바쁘다며 오지 않던 이유, 며느리가 피곤하다며 전화도 받지 않던 이유,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엄마, 제가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 그러지 마. 내 오빠한테 내가 알았다는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엄마, 이제야 알겠다. 내 오빠가 작년에 진급했다고 할 때, 갑자기 좋은 차로 바꿨다고 할 때, 다 거기에 쓴 돈이었구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때 갑자기 급체했다며 병원에 있다고 했을 때도, 설날에 해외 출장이라고 했을 때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속이 쓰리더군요. 그래도 꾸준히 용돈은 보내주잖아요. 오빠가 효도는 나름대로 하려고. 돈이 효도니? 내가 돈이 아쉬워서. 내가 돈이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은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줬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바라는 건 그저 한 번 찾아와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선물 세트 하나로 한 달에 한 번 붙이는 용돈으로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전화기를 들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기를 수십 번.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에 대한 제 대답을 이제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발리에 있겠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엄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괜히 혈압만 올라가요. 아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정리라뇨? 그동안 며느리한테 난 어떤 시어머니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 결혼식 전날 며느리가 찾아와서 조심스레 말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 다녀도 될까요? 그때 난 뭐라고 했었나? 당연하지. 요즘 시대의 여자라고 집에만 있을 순 없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직장 다니면서 시집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했던 것 같네요. 주말에 와서 김치도 담가야지. 명절 음식은 미리미리 배워둬야 해. 시아버지 제사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그때마다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직장 일도 바쁜데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집안일을 배우라고 한 제가 어쩌면 며느리 입장에선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봤자. 아니야, 이제야 알겠어.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야.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명절마다 여행을 다녀도 되는 걸까요? 전화기를 들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네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들르렴. 이번 주말이요? 아, 그게? 회사 일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너희들 다.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이번 주말에 꼭 집으로 오너라. 주말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벨소리가 울리고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네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니? 밥은 먹었어. 네, 저희 먹고 왔어요. 그래, 앉아라.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들은 어색한 기침만 연신해댔죠. 회사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됐니? 네. 아, 네. 발리는 날씨가 좋더냐?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당황한 듯 내 눈치를 살폈죠. 어머니, 그게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쉬웠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작년 추석에는 싱가포르, 그 전 설에는 홍콩, 이번엔 발리. 매번 회사 일이 바빴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으로 소파 끝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희 둘을 오라고 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사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무서운 시어머니였구나. 그렇지.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지적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해도 된다. 내가 너무 심했지. 주말마다 오라고 하고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며느리가 그토록 저를 피하려 했는지. 이제 그만 일어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오래전 며느리가 선물해줬던 찻잔을 꺼내며 문득 생각이 났죠. 결혼 초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른 선물이었는데 그때도 전 세트로 사지 왜 2개만 샀어? 라고 말했었나 봅니다. 차를 내오는 동안에도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의 긴장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말이다. 너희가 거짓말한 것보다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더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지.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하고 명절 음식이니 제사 음식이니 꼭 배워야 한다고 들들볐고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손끝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며느리야, 네, 어머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단다. 그동안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이제 솔직히 말해보자. 시어머니가 무서웠던 거니? 부담스러웠던 거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가 명절마다 거짓말하고 여행 다닌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긴장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하고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일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했어요. 직장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랬던 거구나. 며느리는 여전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지난 5년간의 무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어머님, 드디어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네요. 사실 제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심스러운 고백이 이어졌죠. 명절 때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내 와이프는 왜 이렇게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니? 너희는 언제까지 아예 없이 둘이만 살 거니? 나는 직장 다니면서도 이만큼 했는데. 아, 그런 말들을 했었나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감싸면 더 눈치가 보이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명절 때마다 어머님께서 아이 얘기를 꺼내실 때 사실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병원도 다니고. 하지만 아직.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께는 더욱 죄송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임신이 더 잘 될 텐데 라고 하실 때 저는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가정도 잘 꾸리고 싶은데 자꾸 제가 욕심쟁이 같고.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와이프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 내가 잘못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보고 너희 둘 사이 어색하게 만들고 내가 며느리를 너무 다그쳤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시댁 일에 치이던 그때 왜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까요? 한동안 거실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던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나도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나는구나. 내 시어머님도 늘 그러셨어. 나는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시면서. 그때 나도 참 서러웠는데 이제 보니 내가 그 시어머님이 되어 있었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그렇게 며느리를 다그쳤는지. 완벽한 며느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마치 내가 시집와서 그렇게 고생하며 배웠던 것처럼. 아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론 달라질 거야. 명절에 오고 싶을 때 오렴. 친정에도 가고 너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어머니, 저희가 연락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아니, 이제 그만하자. 서로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지난 명절마다 텅 빈 집을 보면서 많이 외로웠단다. 며느리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음식이라도 배우러 올까요? 응. 이제는 제가 제 의지로 조금씩 배우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강요했던 것들을 이제야 며느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다니.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나한테 배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옛날 방식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 둘만의 방식으로 잘 살면 돼.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왜 이들을 이렇게 갚아주려 했는지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네요. 잠깐 차가 식었네. 따뜻한 차 한 잔 더 내올게.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시켜서 하는 건 다 부질없더구나.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지난 설날이 떠올랐어요. 빈 상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그날.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었는지.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외로우셨죠? 명절마다 비어있는 자리가 얼마나 쓸쓸하셨을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긴 나도 너희 마음을 몰라준 게 많았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군림하기만 했으니. 어머님, 나는 말이다. 너희가 거짓말한 걸 알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단다. 내가 이렇게 갚아주마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내 잘못을 따지고 훈계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찻잔에 차를 따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막상 너희를 보니 내 잘못이 더 크단 걸 알겠더구나. 며느리를 윽박지르고 너희 부부 사이도 불편하게 만들고 아들이 거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안도의 표정이었죠. 이제부터는 서로 감추지 말고 지내자꾸나. 가면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응, 그래.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어머님, 지금 시간 되시나요? 왜? 무슨 일 있니? 저희 집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어머님, 저 크게... 며느리는 뒤에 숨기고 있던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 손에 쥐어진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어머님 6주 됐대요. 정말. 네,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압박했는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지. 며느리야.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모았던 통장을 언젠가 주려고 항상 들고 다녔죠. 이건 앞으로 태교 잘하고 몸 건강히 해야 할 거 아니니 엄마가 도와줄게 해. 어머님, 저...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가보렴. 좋은 소식 전하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아기 생기면 여행도 많이 다녀야 한다더라. 태교 여행.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고 싶다고 숨기지 말고 얘기하렴. 나도 손주 보러 가끔 찾아가면 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명절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오사카 어떠세요? 태연이도 이제 비행기 탈 수 있대요. 그래, 벌써 100일도 지났으니. 네, 작년 설날에 저희가 친정 부모님이랑 다낭 다녀온 것처럼 이번엔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아기 이름을 따서 태연이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네요. 좋지, 할머니가 손주 안고 일본 구경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여행 계획을 말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죠. 설날에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추석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진 우리만의 명절이 생겼거든요. 어머님,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게 작년엔 내가 얼마나 속상했었니.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나도 미안했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원래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틀에 맞추려고만 했죠. 강요된 효도보다 자발적인 마음이, 일방적인 훈계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형식적인 명절보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시어머님들,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며느리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한 걸음씩 물러서고 한 걸음씩 다가가면 분명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곧 둘째도 생길 것 같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태교 여행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